네, 자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시간입니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제가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패션 1번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만나뵐 분은요, 바로 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모델 산업을 리드하고 계시고요. 본인 스스로 또 우리나라 모델의 1세대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후진 양성에 힘쓰고 계신 분이시죠. 자, 모델 라인의 이재현 회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기억에 한 80년대 중반쯤에 한번 모시고 제가 방송에서 방송한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신데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포스가 여전히 그대로 딱 느껴지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다시 만나 봬도 키도 크시고 그 느낌 그대로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 좋으시죠? 네, 건강 좋습니다. 네, 뭐 얼굴에 벌써 그냥 혈색도 좋으시고. 네, 여기 지금 사진들이 많네요. 어구, 이 유명하신 분 여기 계시네요.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도. 앙드레 김 선생님이세요. 네. 이게 한국의 패션의 어떤 역사라고 그럴까요? 네. 아이고, 여기 젊으셨을 때 모습도 있습니다. 이건 젊었을 때는 이분은 이제 일본의 그 오이치 준코라고 일본이 내놓는 패션 저널리스트예요. 네. 야, 여기가 작은 공간이지만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곳이군요. 조금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상봉 씨요. 아유, 지금 네. 이제 한국이 내놓는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맞아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 그럼요, 지금도요. 지금 뭐 해외적으로. 네. 이건 코리아 베스트 드레스와 시상식을 한 번쯤 해갖고 진열을 해놨고요. 네. 아이고, 낯익은 얼굴들이 많습니다. 네. 허재 선수, 가수. 네. 최성수 씨. 우리 선생님 회장님 계시고, 아이고, 국회의원 하시던 이계준 아나운서 계시고. 네. 강원도 원주예요. 네. 원주. 아이고. 임하령이요. 네. 그리고 여기 김용건 씨. 네. 아이고. 여긴 저기 차승원이. 이소라 씨. 저기 이번현 씨도 있고요. 네. 아이고. 정말 이거 사진 딱 보시면은 그때 기억이 다 나시죠? 그 사진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의 어떤 스토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큰 작품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가 참 이뻐하고 좋아하는 그 하정우라고 아시죠? 하정우요? 네네. 하정우가 이 개업 선물로 나한테 준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작품을 처음 봤습니다. 네, 이번에 뉴욕에서도 전시를 했어요. 이야, 프로네요. 그냥 아마추어로 슬슬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럼요, 프로죠. 대단한.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의미 있는 사진 그림이에요. 아이고. 자, 회장님,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우리? 차도 한잔 주시고요. 가시죠. 네, 이제 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가 우리 이제 이 회장님께서 모델라인 바로 본사 주변인데 가끔 이제 차도 한잔 하러 오시는 곳인 모양이죠? 네네. 아주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네요. 네, 좋죠, 멋있죠. 네. 그리고 이곳은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모델 데뷔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71년도에. 71년? 네. 그 71년도에 이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뭐 연예계 다 그랬지만 모델들에게 인식이 좋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71년대 모델을 쭉 하다가 제가 그 맥그리거라는 브랜드의 전속 모델을 했어요. 네. 저희들은 다 기억하는 브랜드. 삼성물산에 하다가 어느 날 그 지방 패션쇼를 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델 생활을 한 2, 3년 한 후인데 지방에 패션쇼를 갔는데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가수들은 다 호텔에다 재우고 우리는 여관에다 재우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참 이것도 모델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대가 꼭 올 것이다. 이래선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후배도 양성을 시키고 모델들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 애초에 모델이 꿈이셨어요? 꿈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제가 강원도에서 좀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요? 이미지하고 다르게? 그러다가 제가 그 군대를 또 자원해서 가가지고 군대에서 또 말썽을 좀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언결에 명동에를 들렸는데 명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날에 왜 객기 같은 거랄까요? 명동을
왔다 갔다 하면 형 그러는 사람들하고의 이제 친구가 되다 보니까 네. 저도 본의 아닌 그들과의 생활이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다방 음악 다방 아시죠 옛날에? 예. 뭐 DJ가 막 틀어주는. 네. 디션의 음악 감상 뭐 이런 거 세시봉 쭉 있을 시절에 음악 다방에 제가 지배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음악 다방에 지배인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아이들이 많이 와서 날 보고 형형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지금의 모델 되게 된 동기입니다. 사진. 예, 내가 모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진 하나가 나를 모델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죠. You took your time with the call, I took no time with the fall. You gave me nothing at all, but still you're in my way. I beg and borrow and steal at first sight and it's real. I didn't know I would feel it, but it's in my way. 그래서 해보니까 야 이거는 나도 모델에 좀 끼가 있고 한번 평생 도전해볼 만한 분야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아유 일단 조금 해서 아르바이트처럼 조금 하다 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뭘 시작하면요 군대에서 배운 어떤 제가 그 해병대 있었어요. 해병대 출신? 어이구 무서워라. 아닙니다. 해병대 사람들 의리 있고요. 가장 멋진 사람들이에요.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예요. 그렇죠. 모르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그 구호 밑에서 살아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작해서는 끝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모델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들이 알려졌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모델이라는 직업군도 하나 사회에서 직업으로서의 대우를 받아보고 싶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돈이 생겼어요. 맥그리거 전성 모델 전성료가 나와가지고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때 남자 모델들이 친한 모델들이 이제 도신우 씨, 김진규 씨, 그다음 김석희 씨라고 지금 고인이죠. 그분 나 이렇게 모여갖고 야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한국의 모델계를 누가 하겠냐. 지금 그분들이 바로 1세대잖아요. 1세대죠. 그분들보다 뭐 조금 높은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필드에서 진짜 일을 했던 분은 고 1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무실 하나 만들자. 그게 88 패션 스튜디오예요. 그게 79년 4월 16일이에요. 그게 그럼 지금 모델 라인의 시발점이죠. 그게 후암동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차려놨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인테리어 비즈니스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같이 투자했던 친구들은 관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패션쇼 해서 얼마씩 줘서 3명이 다 관뒀어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후암동에서 한남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자 모델분들이 이희재 씨, 유혜영 씨, 유기복 씨, 한명수 씨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해갖고 주식회사 모델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죠. 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누구야, 그 김용건 씨 혹시 아세요? 탤런트 김용건. 그럼 알죠. 예, 탤런트. 뭐 김용건 씨, 그 현석 씨, 박광남 씨가 저희 1대 주주고 2대 주주들이 현역 모델들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다들 이제 자기 분야로 전문가로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지금 모델 라인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한 30년 된 건가요? 아이고, 33년인가요? 아이고, 이야, 정말로 그 모델 라인을 통해서 배출된 모델들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그건 뭐 일일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 라인을 빼고서는 우리 모델계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의 현재 뭐 그 서울의 유명한 모델 그 에이전시나 그 패션쇼 대행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다 뿌리는 모델 라인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아까 처음 뵀던 그곳에서 가르치고 양성해 내는 거죠? 아유, 좀
지금 몇 분만 좀 대표적인 모델 제자들 몇 명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차승원이, 아유, 네. 권상우, 이정진이 네, 네. 너무 많아갖고 뭐 너무 많아요. 조민기 씨, 뭐 최여진이, 예. 이소라, 이선진이, 비누 너무 많아갖고 뭘 다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유, 흐뭇하시겠습니다. 요즘도 그죠? 그렇죠. 네, 그들이 뭐 잘 되고 네. 어떻게 됐든 간 뭐 저희들 라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네. 한국의 어떤 문화계를 호흡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으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제 모델 라인이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어떤 네. 꿈, 네. 어디까지는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이루셨나요? 아니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랬습니다. 뭐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가수의 매니저를 꿈꾸는 것보다도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이라는 사회에는 우리가 자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진 게 있다면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창조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창조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 산업이라는 건 아이디어 산업이걸랑요. 그 아이디어 산업의 꽃이라는 것은 디자인 산업이에요. 네. 네. 그 디자인 산업의 꽃이 바로 패션이걸랑요. 네. 이제는 세계는 브랜드 시대 아니에요? 브랜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디자이너나 아티스트의 매니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델 라인 옆에 저희들이 그 라인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라인 CC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건 뭘 얘기하냐면 디자이너나 이런 아티스트들이나 어떤 분야, 각 분야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 매니저를 하고 싶어서 그걸 만들었었어요. 그럼 모델은 어떤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은 뭐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가수들은 언어가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러나 모델은 언어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패션 모델. 그럼 패션 모델은 스테이지 위에서 디자이너가 나에게 주는 옷을 네. 내 표정과 내 걸음과 하나의 멈춤으로써 그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봐서는 네. 참 어려운 직업이 패션 모델이에요. 패션 모델이라는 것은 그냥 무대 위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 컨셉을 어떤 표정으로 어떤 걸음걸이로 이 내가 입고 있는 이 디자인의 실루엣을 관객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게 모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그냥 단지 무대 위에서 쓴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아니죠. 저처럼 이제 모델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냥 키 크고 잘생기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는데 그러면 흔히들 바깥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그냥 뭐 슈퍼모델을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은 모델은 이렇게 얼굴 예쁜 것만 찾는 건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컬러와 리듬과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그거는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죠. 그럼 잘생기다 그래서 무대 위에 세워놓으면 그 어떤 그 옷과 어울림이 되는 건 아니걸랑요. 그가 아주 강한 개성, 어떤 쪽의 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공주과하고 이티과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공주과하고 이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생겼지만 캐릭터가 강한 사람들은 이티과고 이쁘고 뭐 웨딩드레스나 파티복이나 아주 아방가르드 옷에 맞는 사람들은 이 공주과 모델들이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티과와 공주과로 분리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모델의 구분법이에요.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혹시 모델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 정도 저기 모델 라인을 문을 두들기 위해서 얼마 정도 교육받아서 이게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무대에 서는 것까지는 얼마나 그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우선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뭐 한 적게는 한 16년에서 20년, 23년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온 자기 몸에 배워왔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단 3개월 동안에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서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일단 자비로 교육을 받게 해요. 그러면 3개월이나 100일 정도의 교육을 받은 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PD 같은 분들, 그다음 전문 패션 모델들, 그다음 디자이너들, 카메라맨들이 와서
우리가 10명이면 10명이, 20명이면 20명이 100일 교육을 받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걸 향후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없는 거를 판단해요.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속 계약을 쓰지요. 아, 그 교육기관에 뭘 제일 강조하세요? 우선은 인간이 돼줘야 돼요. 아, 그래요? 먼저 생각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우선은 모델이 돼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물을 흙탕물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저희들이 참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받으며 전속과 비전속을 우선 사람 됨됨이에요. 그거에 많이 아무리 좋고 괜찮은 모델도 잘못해놓으면 전체 모델계의 류가 될 수 있는 건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장님이 그동안 모델 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후배 양성을 해서 이제는 좀 모델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네, 많이 올라갔죠. 이런 지금은요. 동업계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모델들이 세계에서는 워킹은 최고예요.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언어적인 것과 이거를 빼는 워킹이나 표현력은 세계적인 모델들입니다, 이제는. 아유, 야, 우리 혹시 젊은이들이 돈벌이도 확실히 옛날보다는 낮았나요? 그건 낮았죠. 제가 궁금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천박한 질문 같지만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갔고 그러면 또 덩달아서 패션 산업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올라왔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기 이창섭 씨 옆에 계시는데 나 원망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 매스미디어예요. 왜?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명품 그러면 뭘로 생각하세요? 저 유럽의 오래된 브랜드들? 그러니까 왜 사회를 보시든지 연예인들이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명품이라는 말을 씁니까? 가장 나는 지금부터 한 뭐 15년 전, 20년 전부터 명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전쟁을 벌려왔죠. 그게 어떤 의미시죠? 명품이라는 단어가 있는 한 한국의 그 메드 인 코리아가 명품의 대열로 들어가기가 너무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술의 매스미디어가 놀아난 거죠. 외국 브랜드는 모델 라인에 일 주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 브랜드나 디자인은 나 이재현이 안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한국의 아까도 말씀을 초기에 드렸듯이 창조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브랜드 비즈니스다.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가장 먼저 시각의 비즈니스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패션이다. 패션은 이제 의상에 극한된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까지도 패션의 시대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뭘 해야 되겠느냐? 강원도는 아름다운 강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시각 속에서 미각을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자연이 숨쉬고 있는 게 강원도 아니에요. 난 강원도에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획의 아이디어맨들이 많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이야, 이 얘기가 또 강원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니까. 제 고향이 강원도니까요. 그러니까. 이야, 그 또 아쉬움이 좀 묻어나서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선생님, 회장님 말씀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비싼 것이 명품인 것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컬러와 리듬과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걸랑요. 맵시를 만드는 사람. 맵시를 만드는 사람은 마음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시는 뭐를 불러일으켜요? 말시를 불러일으키걸랑요. 그래서 맵시, 마음시, 말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패션이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세계의 위도를 놓고 보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포 시즌이 분명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아유, 고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주가 고향이시죠?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네네.
원주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이죠. 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요. 신림이죠. 네, 네, 그건 얼마 안 떨어진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네. 거기서 그럼 태어나서 네, 원주 와서 자랐죠. 고등학교도 계속 다 다니셨나요? 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떤 기억들이 제일 많이 남으세요? 원주 원주에서는 진짜 내 친구들이 이거 많이 볼 텐데요. 그럼요. 친구들 미안해. 참 이렇게 내가 요전에 그 어떤 친구가 내가 그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나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래. 어떻게 저놈이 저 프로그램에 나왔어. 저놈이 옛날에 내 콘사이즈도 뺐고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원주라는 곳은 참 나의 꿈을 키워주던 고향이고 내 고향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고향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향 사랑은 그냥 말씀 중에 조금 전에도 막 튀어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뭐 남들보다 훨씬 더 살아가시는 것 같고 지금도 원주 자주 가시나요? 네, 자주 갑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시나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니고 뭐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들립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정말 거의 그 오랫동안 참 모델 산업을 어떤 리더 역할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또 꼭 이것만은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전 그래요. 제가 그 폐암을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 밖에 다시 내놓은 것은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뭐 경제적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어요. 나는 패션계에 번 것을 패션계에 환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를 이렇게 세상에 다시 세상에 숨을 쉬고 볼 수 있게 만든 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이재현이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하고 가라 해서 살려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찾으셨어요? 뭔가를? 뭐예요? 그것이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류를 한조로 만드는 하나의 방향성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불을 댕기는 것이 이제는 어떤 그 우리가 각이에요. 각, 생각, 청각, 후각, 미각 이것을 새로운 한국의 캐치프레이드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걸 내가 할 수는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집단을 쌓아주고 성냥불을 켜대는 역할을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당 만들어주고.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얘기하셨지만 그 폐암을 몇 해 전에 앓으셨잖아요. 지금은 완쾌되신 거죠? 많이 좋아졌어요. 완쾌됐죠, 이제. 이제 뭐 사회 활동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시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걸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정말로 뭔가 일을 더 해 이렇게 명령 내리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아무쪼록 갖고 계신 계획 잘 이루시고 건강도 유지하시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우리 지원 강원민병에 나오셨으니까 도민들, 시청자들에게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저는 강원도 윤민강고등학교를 원주에서 졸업했고요. 지금 서울에 와서 살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강원도에 대한 어떤 그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만 지금 세계의 아름다운 그 도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민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강원도가 내놔야 될 어떤 그 컬러와 리듬을 만드는데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언제쯤 강원도와 함께 세계 속의 강원도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